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3, 4천만 원대 최고의 SUV 하이브리드는 과연 어떤 차일까요? 업계 1위, 업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잘 팔리고 가장 비싸지만 진짜 잘 팔리고 있는 1등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왔고요. 그 경쟁 상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토레스와 스포티지, 여기 하나 더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투싼 하이브리드, 어떤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같이 촬영한 날이거든요. 투싼과 토레스랑 비교했을 때는 두 차종이 비슷했어요. 시작 가격은 한 60만 원 정도 차이가 났고 풀옵션으로 가면 3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나가지고 이거는 거의 가격대가 비슷한데 라고 생각을 했죠. 실제로도 투싼은 스포티지 대비 가성비 있는 모델이요, 한 100에서 한 2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옵션이나 이런 것들도 투싼에 비해 스포티지가 조금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포티지가 왜 인기가 많을까요? 스포티지를 구매하는 분들은 옵션과 기능,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과 주행감까지 다 원하는 이런 분들이 이 스포티지를 구매하십니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만큼에 대한 값어치를 하는 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꽤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어요. 일단 첫 번째, HDA2 들어가죠. 그립감지형 스티어링 휠, 이거 소렌토의 윗급에 있는 차이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전방 주시 카메라 역시도 소렌토에도 안 들어가 있는 기능이죠. 이 전방 주시 카메라가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카메라는 제네시스급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스포티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번 페이스리프트 스포티지 말고도 전 스포티지도 그 상위 모델에 들어가는 옵션들을 집어넣어서 출시를 했어요.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요거 일자로 들어가 있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윗모델보다 먼저 적용을 해가지고 출시했던 차가 스포티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티지는 이 금액대에서는 이제 정말 다재다능하고 모든 옵션들이 최첨단으로 들어가 있고 가격도 비쌉니다. 거기에 대처하고 다가가는 이 가성비 토레스 하이브리드, 금액대가 꽤 차이가 많이 나요. 토레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3,14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스포티지 기본 모델, 일명 깡통 시작 가격이 3,306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가격이 166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풀옵션으로 가면은 가격 차이는 더 납니다. 210만 원으로 더 벌어집니다. 심지어 지금 스포티지는 저희가 이제 4륜 구동을 안 집어넣은 2륜, 그러니까 전륜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4륜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지금 그릴 디자인 다르지 않아요? 지금 범퍼 디자인이나 그릴 디자인이나 다릅니다. 이 차는 시그니처 트림이에요.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그릴이랑 범퍼 디자인이 다른 거죠. 여 위에 그래비티는 또 다릅니다. X라인이라고도 좀 하긴 하는데 이번에 또 바뀌었으니까 X라인. 그러니까 진짜로 가격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토레스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200만 원이 풀옵션에서 차이가 난다면은 이거 진짜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옵션과 구성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자, 일단은 스포티지 한번 둘러볼까요? 토레스랑 다르게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 휠하우스 쪽에 흡음재가 좀 더 추가됐어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약간 그 댐핑이라든지 이런 서스가 좀 달라졌거든요. 이게 우리가 스포티지를 주행하면서도 한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스포티지는 되게 다양한 영역대에서 정말 만족스러운 주행감을 보여줘요. 원할 때는 스포티한 감성, 그러니까 좀 빠른 주행을 할 수 있게끔 전달력도 전해주고요. 편하게 주행할 때는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는 유아 모드까지도 있어요. 근데 이건 투싼에도 있긴 하지만 유아 모드 하면은 악셀을 밟았을 때 그 움직임 자체가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빠르게 반응하지 않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는 거죠. 차 높이나 이런 거 보면 어때요? 토레스가 좀 더 SUV고 높죠. 하지만 휠 베이스는 스포티지가 좀 더 길기 때문에 실내 공간은 스포티지가 조금 더 강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만 봤을 때도 어때요? 차 자체의 느낌이 약간 스포티지는 세련됐고 젊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개성이 완전 다른 느낌이죠. 전 스포티지를 볼 때마다 야, 차 진짜 정말 잘 나왔다. 진짜 이거 굳이 소렌토까지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포티지만 해도 사실 충분해요.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죠. 2열도 타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살 때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은 큰 차가 정답이다, 뭐 큰 차면 다 좋지, 그래서 굳이 큰 차로 막 기준점을 잡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4인 가족이야, 그리고 애들이 많이 컸어, 이러면은 좀 큰 차를 타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2명이 탈 거거나 아니면은 아이가 1명 정도, 애기 정도 있는 가정이라면 굳이 소렌토처럼 큰 차 살 필요 없습니다. 스포티지에도 있을 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게다가 트렁크 공간도 이렇게 보면은 밑에 이렇게 넓게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트레이가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굴러다니는 짐들 같은 경우도 나눠서 적재할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2열 시트도 풀 폴딩이 되기 때문에 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토레스는 어떨까요? 토레스 하이브리드 역시도 보시는 것처럼 공간은 여유가 있어요. 토레스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크기입니다. 스포티지랑 투싼보다 좀 더 큰 사이즈 때문에 이거 뭔가 되게 와이드하고 육각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차가 좀 더 크다, 이런 느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개성 있는 분들이 토레스를 많이 샀습니다. 하지만 가솔린을 샀을 때는 좀 더 아쉬웠었던 부분들, 주행감, 승차감, 옵션들, 이런 부분들 좀 아쉬웠었죠. 하지만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상품성들이 많이 좋아졌고요. 트렁크 공간, 토레스와 스포티지, 공간에 대한 건 사실 스포티지가 더 넓어요. 그러나 토레스도 절대 좁은 건 아닙니다. 근데 폴딩하는 거 조금 아쉬운 거는, 아까 지금 스포티지는 어땠어요? 여기 레버를 통해서 그냥 당기면은 굳이 앞까지 가지 않고 2열 시트가 폴딩이 됐잖아요. 근데 토레스는 이 레버를 이렇게 잡아 당겨서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약간은 조금 불편한 부분들 있죠. 지금 토레스는 이 안에서 차박을 할 수 있게끔 전동 트렁크를 실내에서 닫을 수 있게 여닫이 버튼이 여기 있죠. 그리고 LED 등도 여기 하나 있습니다. 자, 근데 스포티지는 보시면 LED 등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트렁크를 여닫을 수 있는 버튼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박을 사실 이 스포티지 타고 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토레스는 어때요?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포티지 엔진룸을 보면, 아이고, 이 스포티지도 꼬챙이로 이렇게 유압식 리프트가 빠집니다. 반면에 토레스는 이렇게 유압식 리프트가 들어가 있죠. 게다가 이번에 토레스 하이브리드로 가면서 엔진룸 커버가 생겨서 조금 더 조용한, 이 휠하우스 쪽도 당연히 흡음재가 추가되고요. 흡음재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특성상 조용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번 하이브리드로 넘어가면서 토레스가 많이 개선이 됐어요. 댐퍼까지도 바뀌었죠. 물론 댐퍼나 이런 부분, 이 하체 이런 부싱 같은 것들도 스포티지도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상품성이 좋아졌어요. 뒤쪽에 하이드로 부싱 추가되고, 이쪽에 이제 그 링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상품성만 놓고 보면, 전체적인 느낌 보면 원탑이에요. 그러나 엔진 스펙이나 주행 스펙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주고 전기 모터가 보조, 그러니까 병렬식 방식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1.6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이 주된 마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보조로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딱 1.6 하이브리드는 투싼과 스포티지가 진짜 완성도가 좋다. 딱 이 크기에는 이 1.6이 정말 제격이다. 물론 소렌토나 산타페도 좋아요. 세팅인데 달라집니다. 약간 스포티지까지만 되게 경쾌한 느낌이 있어요. 소렌토는 경쾌한 느낌이 있기는 있는데 약간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은 좀 이런 게 좀 있는데, 스포티지 그런 거 없거든요. 처음에 가솔린이 8단 자동 변속기로 바뀌면서 이거 굳이 하이브리드 하지 마라, 하이브리드 이거 거의 한 300만 원 더 줘야 되는데 비싸면 이거 500만 원까지 옵션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 더 주고 하면 왜 사냐, 가솔린 사라 라고 제가 가솔린 시승기 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진짜 이번에 또 시승차 받아가지고 한 며칠 타고 보니까 좋네요. 야,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그 돈값을 합니다. 연비도 연비지만 전체적인 주행 질감이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달라요. 이 구성의 이 세팅이 1.6 하브에서 거의 최고다, 이 느낌 드는 거죠. 자, 일단은 엔진은 180마력이고요. 전기 모터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47.7kWc, 요게 한 60마력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합산 출력 235마력 정도 나옵니다. 뭐 230이나 235나 뭐 많게는 뭐 240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계산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냥 한 235마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건 아니죠. 자, 그렇다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어떨까요? 우리가 1.5 가솔린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가 합쳐져 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이 1.5 터보 가솔린 엔진이 기존의 토레스에 들어가 있었던 엔진이냐, 이거로 얘기하면 아닙니다. 이게 좀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진짜 긴가민가 해서 계속 소통하고 물어봤는데, 개선된 1.5 터보 가솔린 엔진이 들어간다고 KGM 관계자분들은 말씀을 해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이거 깊게 파고 보니까 이거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진짜로 그냥 KGM과 BYD가 협력을 해서 그냥 진짜 만든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KG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쌍용이 가지고 있었던 엔진이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개선형 엔진이라고 하고요. 전기 모터도 아까 제가 스포티지 때 몇 마력이라 했어요? 47.7kWh, 그러니까 60마력이에요. 근데 토레스 하이브리드는요 130kW예요. 거의 한 3배 이상 차이 나죠. 177마력입니다. 그리고 전기 모터의 크기도 둘 다 리튬이온 배터리거든요. 지금 보면 토레스 여기 밑에 전기 모터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KGM 리튬 이온 배터리 써있고 뒤에 이제 중국어 써있는데 NCM 배터리거든요. 스포티지에 들어가 있는 게 1.43kWh 배터리 용량이고 토레스는 1.83kWh의 배터리 용량, 그러니까 훨씬 더 큰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요 급에는 안 들어가는 옵션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 웰컴 사운드는 있지만 웰컴 라이트는 없어요.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가 없습니다. 그럼 스포티지도 다 있는 거야 하지만 뒤에 있는 테일램프는 보시는 것처럼 다른 웰컴 라이트 있네? 봐봐, 스포티지가 원탑이라니까. 자, 보세요. 이야,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만 있는 줄 알고 저는 K8급 정도 돼야지만 뒤에도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물론 에스코트 라이트라 해가지고 그 이제 문 닫을 때 이제 또 다이나믹으로 막 들어가는 거는 이제 K8급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뒤쪽까지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가 들어가는 거는 스포티지가 유일합니다. 경쟁사 모델 대비. 디자인 설명은 이제 호불호가 있지만 진짜 이런 사이드 미러 하나만 봐도 다르죠? 되게 뭔가 육각지고 투박하고 세련되게 날렵하게 빠졌고, 무엇보다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2열 공간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스포티지가 당연히 넓겠지 생각하는데 직접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바로 한번 타볼게요. 스포티지는 너무 편파적일 수도 있지만 그냥 모든 부분에서 투싼과 토레스에 비해서 이런 아이디어나 작은 디테일들이 너무 다른 게 많아요. 스포티지는 이게 지퍼 형태로 되어 있는 수납함이 또 따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 센터 쪽에 조그맣게 수납함이 또 있죠. 게다가 열선 시트가 3단계로 조절됩니다. 3단계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등받이 각도가 그냥 넘사벽입니다. 이 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노라마 썬루프, 옷걸이형 헤드레스트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자, 스포티지는요 정말 저희가 소렌토랑도 비교해 봤지만 이제 구성을 놓고 봤을 때는 스포티지만 해도 충분할 정도로 공간 넓고 헤드룸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등받이 각도도 진짜 많이 눕혀지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진짜 웬만한 차가 비교가 안 되겠네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공간이 넓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토레스로 넘어가 보면 공간이 또 좁지 않아요. 스포티지에 비해선 좁을 수 있어요. 스포티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러나 헤드룸, 레그룸, 그다음에 옷걸이형 헤드레스트, 그리고 스포티지에는 없는 선 커튼. 이거는 등급 때문에 그래요. 스포티지 위에 뭐 있어요? 소렌토 있죠? 소렌토에 보통 요거 선 커튼 들어가거든요. 급 나누기 때문에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레스와 액티언을 보면 중간 단계에 이제 어쨌든 이제 약간 파생으로 이렇게 좀 끼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투싼이나 뭐 스포티지, 뭐 예를 들어 산타페 소렌토가 없는 그 중간을 삐집고 들어가는 옵션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선 커튼이 그거죠. 단 열선 시트 조절은 얘는 이제 2단계입니다. 아까 스포티지는 3단계였죠. 이런 것들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수납함이 조금 있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부피가 좀 큰 짐 같은 거 넣었을 때는 빠질 좀 확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센터 쪽에 있는 센터 트레이도 토레스가 조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좀 공간을 손해보는 느낌이 있는 거죠. 야, 진짜 실내를 보면 다르죠. 일단 그립 감지형 스티어링, 신형 핸들, 전방 주시 카메라. 이 실내 레이아웃을 되게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었어요. 열선 통풍 시트 다 빠져 있고, 열선 핸들 따로 빠져 있고요. 드라이버 이제 다이얼도 이렇게 빠져 있고, 오토홀드나 카메라나 이런 것들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보면 센터 트레이 쪽에 수납함이랑 이쪽에 무선 충전 패드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포티지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스포티지는 저희가 항상 탈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사실 애매해요.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도 그랬고, 투싼이랑 스포티지를 뭔가 비교를 하면 스포티지가 기본적으로 좀 더 단단하고 탄탄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나쁜 쪽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노면에서 전달해주는 피드백들이 운전자가 받기에 되게 빨리 받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딱 했을 때 차가 되게 나랑 한 몸이 된 것처럼 경쾌하게 움직이네. 그리고 제가 아까 1.6 터보 하이브리드 이 엔진이 소렌토 때도 부드럽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지만 스포티지는 경쾌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드라이브 모드도 여기 핸들 쪽에 달려있어요. 보통 원래 이제 센터 쪽에 있지만, 그러니까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고 그냥 이쪽에서 이렇게 누르면 스포츠 모드로 바뀝니다. 이랬을 때 바뀌자마자 차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경쾌하게 바뀌어요. 이런 움직임들, 그 다음에 도로 노면에 이런 잔진동들을 걸러주면서 차가 한 몸처럼 딱 이 노면을 타지 않고 움직이는 것처럼 한 번에 들어옵니다. 이게 잔진동을 걸러주는 거랑 노면의 이런 움직임들을 전달해 주는 거랑 다른 거거든요. 잔진동들은 한 말 그대로 차가 와 움직여가지고 그런 미세한 진동들을 다 실내로 유입해가지고 멀미도 나고 승차감이 안 좋고 그냥 막 탁탁탁 튀는 느낌을 얘기하는 거고, 차를 딱 잡아주고 탄탄하다는 거는 잔진동보다 그냥 차가 이렇게 좌우의 움직임을 최소한 억제해가지고 움직임이 없이 쭉 눌러주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세팅을 잘못하면 그냥 승차감만 안 좋고 멀미만 나고 차만 오지게 움직이는 이런 세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세팅을 좀 잘한 차들은 차 움직임을 제어를 잘하고 잔진동은 없앴지만 운전했을 때 되게 스포티한 느낌을 운전자가 딱 받게 해주는 게 좀 있거든요. 게다가 이 급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좀 놀라운 게 스티어링 휠 있죠. 이것도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무거워져요. 이거 보통 다른 투싼이나 토레스 이거 잘 안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자 에코 모드예요. 에코 모드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렇게 스티어링 움직였을 때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자, 근데 스포츠 모드 바뀌면 묵직해집니다. 그러니까 차가 날짝날짝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묵직하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런 게 달라지는 거예요. 확실히 확연히 이게 차이가 나니까 와, 이 스포츠 모드였을 때 느낌이 다르네. 우리가 하이브리드라 그러면 스포츠 모드에 대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아반떼 탔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N9과 하이브리드 둘 다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N9도 스포티한 그 외관과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하이브리드도 주행했을 때 스포티한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차 움직임 자체가 전기 모터가 서포트를 해주니까 부족한 부분은 엔진과 합쳐가지고 보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 움직임이 되게 경쾌해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도 똑같습니다. 가솔린에 비해서 전기 모터가 얹어지니까 차가 일단 굉장히 조용해요. 그리고 구간에 힘이 비는 곳이 있거든요. 1.6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더라도 자 이렇게 멈췄다 출발했을 때, 혹은 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상황들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이 차를 추월을 해야 될 때, 악셀을 좀 깊게 밟고 차가 좀 빨리 나가줘야 될 때, 이럴 때 약간 터보렉처럼 힘이 딸린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제 타고 다니는 카니발 1.6 얘랑 똑같은 엔진이거든요. 뭐 좀 더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했는데 가속을 하고 추월할 때 한 세월 걸려요. 진짜 개짜증나거든요. 그냥 추월이 안 돼요. 옆에 차가 추월할 수 있게 좀 속도를 줄여줘야 추월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가 구립니다. 근데 스포티지는 안 그래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끔 스포티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기가 막힙니다. 일단은 전기 모터로 주행할 수 있는 풀이 차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훨씬 많아요. 배터리 용량이 크지는 않지만 물론 나름 2급에서는 크다고 할 수 있죠. 뭐 부족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도로 상황, 지금 이런 언덕 있는 상황에서도 자 EV 모드로 주행했을 때 적당히 악셀 컨트롤하면 전기 모터로 가다가 엔진이 개입을 하죠. 근데 이 텀 자체가 느껴지지도 않고요. 웬만한 도로의 웬만한 상황에서는 전기 모터로만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엔진이 이렇게 개입했을 때는 약간 스포티지가 조금 이렇게 소리가 올라오긴 해요. 이거 투싼도 그렇긴 하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전기 모터가 한계이기 때문에 발전도 하고 개입돼서 주행도 해야 되고 막 이 상황 왔다 갔다 해야 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에 좀 익숙한 분들은 이 정도면은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감을 알아요. 그리고 연비가 잘 나오죠. 리터당 20km 그냥 무조건 넘깁니다. 근데 이게 처음 타시는 분들은 그 감을 찾기 좀 어려워요. 그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 특유의 그 발끝 컨트롤 있거든요. 요거 이상 밟으면 엔진 개입하네.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전기 모터로 주행할 수 있게끔 하는 요 구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연비가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요런 것들을 좀 익숙해지면 연비가 기가 막히게 나오고, 하이브리드는 고속도로로 가면 전기 모터가 회생제동이나 그러니까 전기 모터 개입할 수 있는 풀이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연비가 잘 안 나와요. 일반적인 큰 사이즈의 하이브리드, 뭐 예를 들어 뭐 카니발, 소렌토, 뭐 산타페. 하지만 이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차 크기 자체가 너무 크지도 않고 막 작기 때문에 그냥 탄력주행, 그냥 어느 정도 힘 받고 딱 해서 탄력주행하면은 그냥 전기 모터로 바뀌어요. EV 모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크루징 주행하면서 부드럽게 주행을 하면은 전기 모터로만 크루징 주행하면서 충전도 하고 주행도 하고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비가 미친 거죠. 도심에서도 잘 나와, 고속도로에도 잘 나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터에서 엔진에서 모터로 바뀌는 이 구간이
어색하거나 이질감 있거나 소리가 시끄럽거나 하진 않는 거죠. 그나마 단점으로 꼽자고 한다면 조금 탄탄한, 그러니까 이게 이 스포티지를 타는 분들은 장점이라고 생각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가족들과 함께 탔을 때 뒤에 2열에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은 좀 불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진짜 8방 미인처럼 단점을 굳이 찾아내기 힘든 구성이 스포티지예요. 다 두루두루 되게 만족합니다.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보면은 화질 굉장히 좋죠. 물론 옵션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후방 카메라랑 똑같이 어라운드는 토레스 하이브리드 들어가 있어요. 근데 화질은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게다가 메모리 시트는 스포티지에만 있어요. 토레스는 없습니다. 토레스로 가볼까요? 자, 토레스의 실내는 오히려 심플하죠. 센터 쪽에 버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토글 방식의 변속기 말고는 중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수납함이 있는데 센터 트레이가 굉장히 넓죠. 근데 약간 이 위에가 가려져 있어서 살짝 사용하기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적응이 되면 또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요거 약간 시타이 단자 선이 여기 좀 중간에 있어가지고 선을 연결했을 때 조금 움직이기 조금 불편한 게 있긴 있어요. 단자가 좀 더 위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테나 2.0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변경이 됐죠. 개선이 됐어요. 버튼들도 좀 더 많아지고 즐겨찾기 버튼을 통해서 내가 사용하는 것들을 좀 더 위로 당겨서 사용할 수도 있게 만들어 놨고요. 반응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빨라졌어요. 그러나 기아나 현대에 비해서는 우리가 익숙한 인포테인먼트 UI 시스템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불편한 게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핸들도 약간은 이제 올드하죠. 살짝 디자인들 보면은 올드한 느낌이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메모리 시트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상품성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신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강점은 이 디자인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솔린 때도 얘기했지만 이 디자인이 또 하나의 개성이 될 수도 있고 구매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이 아예 달라요.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이지만 전기 모터가 주가 되는 약간 전기차의 느낌이 정말 많이 나요. 전기 모터의 출력도 파워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보다 3배 이상 더 강하고요. 도심에서 주행했을 때는 전기 모터로만 주행할 수 있는 풀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스포티지는 엔진이 개입했을 때 사운드가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물론 언덕이나 특정 상황에서는 똑같이 시끄럽게 들어와요. 근데 토레스는 뭐 정차되어 있는 상황이나 엔진이 개입하면 이런 소리가 조금 더 시끄럽게 들어오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대신 노면에 있는 올라오는 그 소리들 있죠. 이런 것들은 스포티지보다는 조금 더 조용한 게 흡음재 타이어, 그 다음에 요 휠하우스 쪽에 흡음재 커버 또 추가가 되면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는 조금 조용합니다. 단 그만큼 엔진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리고 진짜 이거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토레스가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진짜 완성형이 됐어요. 승차감 정말 많이 좋습니다. 가솔린 때 단점으로 느꼈었던 부분들이 하이브리드 되면서 다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토레스 가솔린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300만 원 더 주고 하이브리드로 가야 돼요. 그 정도로 완전 다른 차입니다. 미션 EDHT 하이브리드 전용 변속기. 약간 이게 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전기차처럼 전기 모터가 더 많이 주행할 수 있게끔 변속을 해주는 느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일반 가솔린이나 디젤 차들은 변속기 뭐 6단 자동 변속기가 지금 스포티지에 들어가 있는데 6단 변속기면 어떻게 해요? 그냥 변속한 느낌이 솔직히 안 나요. 솔직히 하이브리드 차들은 변속하는 느낌 잘 안 나거든요. 부드럽게 이렇게 그냥 가기 때문에 거의 변속하는 느낌이 안 납니다. 그래서 가솔린 8단과는 또 사뭇 다른 느낌인데, 물론 카니발은 무조건 8단이 들어갔어야 됐는데 6단 들어가가지고 개짜증나긴 하거든요. 그러나 저 스포티지나 소렌토 정도 급은 6단 자동 변속기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특히 스포티지는 6단이면 다 커버가 돼요. 자, 지금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이 DHT 요 변속기는 아예 변속 충격이 없습니다. 그냥 전기차처럼 지금 전기 EV 모드거든요. 자, 방식도 넘고 가속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변속이 됐거든요. 느낌 안 나죠? 그러니까 변속이 없어요. 그냥 쭉 밀어주는 거예요. 이 정도 30이 넘어가면 한번 변속을 해요. 어떤 차든지 변속기 있으면. 근데 변속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전기차처럼 밀어줍니다. 아예 다른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서 탔을 때는 지금 승차감이 가솔린에 비해서 훨씬 많이 개선되고 훨씬 많이 부드러워지고, 무엇보다 흡음 타이어랑 이 휠하우스 커버랑 본넷 쪽에 추가적으로 커버가 들어가니까 차 자체가 조용해요. 조용하니까 와, 전기차 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어주는 거죠. 게다가 이 1.5 터보 가솔린 엔진도 기존에 있었던 1.5 가솔린 터보 엔진을 그대로 갖다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서브입니다.
물론 합산으로 뭐 300마력이 넘어간다 이건 아니에요. 엔진, 모터는 모터, 약간 그런 느낌이라 같이 합쳐져서 뭔가 나간다라고 느끼지는 잘 못하는 것 같거든요.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인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이게 보면 저희는 지금 이거 저 대학교 안에서 방지턱 넘는다고 지금 주행하니까 아무래도 전기 모터보다는 이제 엔진이 개입하는 상황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 비율이 6대3, 6대4가 됐지만, 실제로 이 도심에서 적당히 내가 진짜 평상시대로 운전한다 그러면 EV 모드로 80% 이상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연비가 효율이 많이 좋아지겠죠. 근데 여기도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전기 모터가 너무 빨리 닳아요. 이거는 스포티지 똑같은 거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가 더 구동을 많이 하고 전기 배터리의 효율성이 더 좋아야 되는, 왜냐면 전기차처럼 도심에서 타야 되는 게 매력이니까 훨씬 더 이 전기 배터리의 충전량과 효율성이 더 중요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계기판 말고는 사실 이런 보여주는 것들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더 효율성을 더 가져야 되다 보니까 전기 배터리를 좀 신경 쓰고 충전하는 것도 신경 쓰고, 회생제동도 무조건 얘는 3단계로 해야 돼요. 3단계로 해서 상황 때 어떻게 해서든 전기 배터리를 빨리 충전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걸리기는 하나, 구조 자체가 완전히 스포티지랑 다른 느낌이다 보니까 이 차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 얘는 고속으로 가면은 연비가 더 안 나옵니다. 왜? 전기 모터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적어져요.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병렬 시스템의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만 타보다가 직병렬식의 뭐 그랑콜레오스라든지 이번에 KGM에서 출시한 토레스 하이브리드 타보고 느낀 점은, 아니 진짜 시스템이 다르구나, 주행했을 때 느껴지는 주행 질감도 다르구나 라고 생각이 좀 확실히 드네요. 근데 이거는 좀 차이지만 현대도 저속에서 이 전기 모터 소리 좀 나거든요. 사실 듣기 싫은데 노래 소리를 키면은 좀 덜 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스포티지도 나는데 토레스는 좀 더 시끄러운 것 같아요. 약간 좀 소리가 좀 개인적으로 별로고, 이거 화질은 진짜 약간, 그리고 심지어 이거 왜곡도 좀 있어요. 근데 얘는 또 4륜 구동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얘는 오프로드 차가 아니에요. 도심형 차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 할 바에는 그냥 화질이나 좀 더 좋은 거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메모리 시트를 넣어주든지. 자, 오늘은 완전히 느낌이 다른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 토레스 하이브리드 두 대를 비교해봤어요. 왜 다르냐? 가격대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금액대에서 1,200만 원이면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시는 분들이 옵션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타는 차다 보니까 토레스와 투싼과는 성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취향이 어떤 건지를 이해를 하고 이 차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레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기차의 느낌이 나요. 지금 저번에 잠깐 탔을 때와 시승 행사 가서 탔을 때와 이번에 받아가지고 오래 탔을 때와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좀 더 이 진짜 가성비 있게, 그러니까 가성비라는 얘기가 진짜 투싼과 비교해야지 이제 가성비고, 원래 토레스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는 가성비라는 이야기가 좀 하기에는 금액대가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상품성 기가 막히게 좋아졌다. 아, 그래도 너무 이게 비교가 안 되니까 뭐 하나 차이가 있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있습니다. 토레스가 더 좋은 거. 스포티지는 X라인이나 이제 시그니처로 넘어가도 인조 가죽이거든요. 투싼에도 천연 가죽 들어가는데 천연 가죽이 들어가지 않을까 했더니만 인조 가죽이고요. 토레스는 천연 가죽입니다. 근데 또 얘는 디지털키 비슷한 게 이번에 KGM 링크 뭐 해가지고 생겼어요. 그래서 시동 걸고 끄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온도 조절까지 이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 한 발 더 나가서 얘는 키로 차를 넣고 뺀다. 원격 스마트 주차다. 비교가 안 된다. 이게 참 비교를 막상 하지만 이게 너무 다르다. 자, 일단 두 대 비교해 보니까 너무 다르고 난 가격적인 여유가 좀 있어. 그러면서도 최신적인 기능, 그러니까 위에 등급 소렌토보다도 옵션이 정말 많고 진짜 한 번 사서 정말 오래 정말 이런 옵션이 많다. 오늘 많아야 된다. 스포티지 사시면 돼요. 그리고 스포티지도 가솔린 제가 8단을 추천을 드렸는데 그 이제 가성비 있게 접근했을 때 8단이고 진짜 여유가 된다면 하이브리드가 탈수면 탈수록 진짜 돈 값을 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토레스는 스포티지와 달리 도심 주행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 전기차처럼 탈 수 있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맞는 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차량의 장단점을 알아봤어요. 어느 차 하나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냥 색깔이 다르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밸런스에서는 스포티지가 저는 좀 더 좋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2.6 터보 하이브리드의 진짜 끝판왕 완성형이 사실 스포티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싼도 그렇지만 물론 옵션이 투싼이 스포티지보다 좀 더 부족합니다.
근데 이 토레스는 도심에서 진짜 가성비 있게, 그러니까 진짜 얘보다는 그래도 한 300, 400 저렴하게 출고할 수 있거든요. 그런 구성을 생각했을 때는 다른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한 가지 확실한 건 가솔린보다 훨씬 나아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요 연비 테스트나 세대도 한번 비교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간의 타임을 이용해서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바흐가르트가 시즌2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리뷰가 3,000개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던 방향제인데요. 바흐가르트 시즌2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조금 작게 해서 어떤 차든 실내에 잘 녹아내리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달라진 부분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요게 중간에 바흐가르트 이 로고가 그냥 검정색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금색 로고로 들어가느냐, 요 차이가 있고요. 크기는 작아졌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리필 킷 요거 있죠. 요게 기존에 있었던 거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36,500원이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29,000원대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고요. 향이 또 되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요. 그래서 바흐가르트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파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